호나 전기차 1년 경험과 아이오닉5 반년 사용 후 작성한 글입니다. 이 페이지는 전기차를 사야 하는데 설득이 어려운 가족분들에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안 사면 바보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시내 주행 시 매우 유리합니다. 전기차 특성상 가다서다 하는 길에서는 회생제동이 작동하여 고속주행보다 연비가 좋습니다. 내연기관의 하이브리드 차량도 시내 연비가 고속보다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시내 주행이 대부분인 도심에 사는 출퇴근 직장인들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2. 소음 및 진동이 없습니다. 전자기기에 자동차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동이 없다는 것은 운전자가 덜 피곤하기도 하고 차량의 내구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차량은 만들 때부터 진동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부품을 설계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됩니다. 차량이 노후화될수록 이 진동이 심해지며 부품의 내구성 저하로 인해 정비 비용이 발생하는데 전기차는 이 점이 확연하게 적습니다. 차량이 노후화될수록 전 세계 모든 차들이 조용한 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엔진과 미션의 작동음을 어떻게 하면 듣기 좋은 소리로 바꿔주느냐 등의 연구를 계속합니다. 조용한 차를 만드는 것이 실력입니다. 전기차는 모터의 작동음만 있기 때문에 조용하며 운전자가 느끼는 피로도도 덜합니다. 메이커도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 3. 주행 비용이 저렴합니다. 저의 경우에 1kW 충전하는데 약 150원 정도의 충전 비용이 발생합니다. 150원 정도로 5km 정도의 거리를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에 패밀리카로 쓰는 산타페 2.0 가솔린 터보의 경우 시내 주행만 하면 약 400km 정도 탑니다. 지금 휘발유가 1,800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대로 주유를 한다면 보통 1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10만원에 400km 정도 가는 셈인데요. 1km당 한 250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1km 주행하는데 전기차는 충전 방식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지만 1km 가는데 30원에서 60원 정도 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나 디젤차라도 1km당 100원 정도 들어갑니다. 내연기관 대비 주유비가 30에서 50%밖에 들지 않습니다. 1년에 주유비가 300만원 들어가는 분이라면 연간 150에서 200 정도는 아낄 수 있습니다. 단연간 보유하고 있다면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4. 충전 방식별로 요금이 다르다. 즉 내가 머리를 쓰면 충전비를 충분히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초고속 충전을 하면 1kW 충전하는데 300원 가량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저속 충전이나 집에서 충전한다면 100에서 150원 정도로 아낄 수 있습니다. 즉 멀리 갈 때 고속도로에서는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고 평상시에는 저속 충전을 주로 이용한다면 충전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인 중에 회사에서 무료 충전을 하거나 무료 충전 이벤트를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케아 등에서도 무료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케아는 저속 충전이지만 충전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5. 자동차세가 저렴합니다. 아이오닉5의 가격과 가장 비슷한 그랜저 2.5로 비교를 해볼게요. 1년 자동차세는 그랜저는 약 70만원 정도, 전기차는 1억이 넘는 벤츠라도 1년에 13만원 정도입니다. 10년 정도 쓴다면 약 5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6. 공조기를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출근했다가 피곤하면 차에 가서 잘 수가 있습니다. 점심 먹고 졸릴 때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동 소음이 없어서 매입가스도 없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써보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눈 오고 비 오는 날도 실내에서 드라마나 핸드폰을 볼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한겨울의 바닷가에서 가족이 바다에서 뛰어놀다가 찬 바닷바람에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누군가는 차에서 히터를 켜고 몸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공조기와 에어컨만 틀면 들어가는 비용은 엄청 적습니다. 제가 차박을 하고 12시간 공조기를 틀더라도
15에서 20% 정도의 전기를 소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 치면 1,000원에서 3,000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은 학원 데려다주고 주차하고 근처에서 기다리기 위해 어머니들이 커피를 한잔하고 계속 시간을 어딘가에서 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전기차는 30분 정도 뜨는 시간을 차에서 보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와이프와 저 중 한 대를 타고 나가라면 무조건 전기차를 타고 나갑니다. 무한 공조기로 인해 움직이는 공간이 휴식 공간이 되기 때문이지요. 갓난 아기를 키우는 집은 공조기를 켜두고 차에 애를 재우다가 깨면 데리고 오면 됩니다. 진동 소음이 없어서 애도 잘 잡니다.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와서 나쁜 일이 생길 염려도 없습니다. 어디든 자리를 펴고 눕는 곳이 나의 잠자리가 됩니다. 높은 산속이나 비 오거나 눈이 오는 날 상관없습니다. 늘 온도가 유지되니까요. 제가 전기차를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합니다. 7. 220V의 전기를 언제든 뽑아 쓸 수 있습니다. 아직은 현대 기아 신형 차량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V12이라는 기능으로 인해 3.5kW 정도의 전기를 뽑아서 쓸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이 워낙 커서 웬만큼 전기를 써도 며칠은 쓸 수 있습니다. 캠핑장에서 높은 전기를 사용하는 히터를 쓸 수 없다거나 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전기차에서 뽑은 전기로 전기포트나 헤어드라이기 또는 전기 히터를 쓴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장소 구애받지 않고 전기를 쓸 수 있습니다. 친구의 카라반에 전기를 공급해서 며칠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전기가 부족하면 근처 충전소에 차만 가지고 가서 잠시 충전해 오면 됩니다. 캠핑하는 분들이 전기 설비를 위해 파워뱅크, 인버터 등의 설비 투자하는 몇백의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 설치 등의 추가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산속에서 전동 공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8. 막히는 출퇴근길에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저는 정지시 엔진이 계속 돌고 있으면 기계적인 소모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히는 길에서는 계속 시동이 걸려 있는 거 싫어하는데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오로지 모터에 전기를 주냐 안 주냐로 끝나기 때문이지요. 9. 예열이 필요 없습니다. 출발 즉시 풀가속해도 됩니다. 엔진이 열받고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야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엔진에 비해 전기로만 작동하는 전기차는 예열이 필요 없습니다. 후열 역시 필요 없습니다. 전원 넣고 움직이고 주차하면 됩니다. 10. 내연기관 대비 부품의 수가 작고 소모가 거의 없습니다. 드라이브 샤프트 등 동력 전달 장치, 냉각 장치, 배기가스를 걸러주는 장치나 소음기가 없어 기능이 간단합니다. 그만큼 고장이 날 염려도 없습니다. 이론상 모터는 거의 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고 기존 차량이 10만 킬로마다 큰 정비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전기차의 AS 비용은 비교적 무에 가깝습니다. 11. 내연기관은 주행을 하면 할수록 성능의 변화가 생깁니다. 미션은 헐거워지고 엔진은 힘을 잃어갑니다. 배기기관에 매연이 쌓이면 출력이 줄어듭니다. 공기나 연료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관에 찌꺼기가 생긴다면 그만큼 차의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기차는 10만 킬로를 타도 출력에 변화가 없습니다. 4에서 50만 킬로 탄 차들도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소모품 교환에 12. 소모품 교환에 돈이 안 들어갑니다. 내연기관 차는 오일은 1년에 한두 번, 미션 오일, 연료 필터 등은 5년에 한 번씩, 브레이크 패드도 4-5만 킬로 주행 후 한 번씩 교환해줘야 합니다. 1년 소모품 교환 비용이 50만원이라면 전기차는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론상 타이어와 에어컨 필터, 와이퍼 고무 3가지만 갈아주시면 됩니다. 13. 80km 이하의 시내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합니다. 모터의 성능이 급격히 좋아지며 전기만 모터로 쭉쭉 보내주면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저속에서 출력이 매우 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내연기관은 배기량의 증대로만 출력의 상승을 느낄 수 있었고 300마력 이상의 엔진은 기술 구현이 어려웠으나 전기차는 기본용도 150에서 200마력 정도 나오게 되며 고성능 버전은 400마력도 쉽게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평균 성능이 올라가는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14. 주차비가 저렴합니다. 도심의 공영 주차장은 충전 시 1시간 무료 주차, 그 이상은 반값입니다. 친환경 정책으로 인하여 이 무료 주차 공간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종로에서 2시간 주차를 했다고 가정하면 전기차는 2-3천원만 내면 되지만 일반 차량은 만원가량 나오게 됩니다. 이 충전소를 적당히 이용하시면 매우 효율적인 차량 운행이 가능합니다. 15. 고속도로 통행료가 반값입니다. 경차와 동일합니다. 연료비도 저렴하고 통행료도 저렴해서 내연기관 타다가 전기차를 타고 다니면 공짜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렴합니다. 여행을 자주 갈 수 있습니다. 16. 세금 혜택이 높습니다. 아이오닉 5 기준 등록비 포함 600에서 650 정도 세금이 아껴집니다. 다만 이 정책은 점점 줄어들 예정인지라 빨리 전기차를 살수록 유리합니다. 17. 2천만원 이하의 중고차 취득세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렴한 전기차의 중고거래가 활발합니다. 경차처럼 필요시 샀다가 팔아도 거의 손해가 없습니다. 제가 코나 1년 타고 중고로 50만원 더 받고 팔았습니다. 이상 전기차의 장점을 알아봤습니다. 전기차를 안 타본 분들은 충전 불편해서 어떻게 타냐, 나는 답답해서 못 탄다고 합니다. 스마트폰도 충전은 귀찮습니다. 다만 충전이 귀찮더라도 스마트폰이 주는 혜택이 더 많으니 쓰게 됩니다. 100을 얻는데 5 정도 잃으면 어떻습니까? 나라에서 전기차로 간다고 선포를 한 상황입니다. 가는 고속도로마다 인프라가 늘어나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퍼줄 때 사야 합니다. 안 사면 바보입니다. 적극 고려하세요.